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입찰가하고 그리고 외부적인 변수로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 들어올 거야. 그렇죠. 지분 경매일 때 일어난 일이죠. 아마 지분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올 것 같으면서도 들어왔던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그런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공유자 우선 매수는 어떤 배경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을까? 아무래도 이 국가에서는 그 개인 재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 사람이 또 적은 수의 인원이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 안정성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 특히 지분 경매를 즐겨 하시는 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사용해서 가져갔어. 하지만 이런 물건은 항상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물건을 선정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60389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에 있는 용도는 대지입니다. 지분의 면적이 19평 정도 되고요. 19평인데도 감정가가 2억 2천 정도 됩니다. 꽤 비싼 도시인 거죠. 이 경기도 하남이라고 하는 특수성하고 그리고 대지라고 하는 지목에 또 희소성까지 더해지니까 감정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 그렇죠. 19평에 2억 2천 정도 되면 거의 평당 1,000만 원 이상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이 감정가가 2억 2천이더라도 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3번 정도 유찰이 돼서 34%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600에 6월 24일에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5명이나 입찰했습니다. 5명이 입찰했고 1,900 정도의 낙찰이 됐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 거죠. 일단 2억 2천짜리가 1억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9,900만 원이라든지 1억 초반대 금액이면 사실상 1억 800대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지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제곱미터당 340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단가이고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 현황을 보니까 관정이 있는데 관정은 매각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있지만 이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된 물건이네요. 그리고 이 토지가 유난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지목이 대지이긴 하지만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이게 경매니까 허가구역이다, 허가구역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이게 일반 매매였으면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고 또 이것에 관한 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땅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좀 번거롭고 까다롭죠. 누가 토지거래 허가 계획서까지 내면서 과연 땅을 살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야. 네, 등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1967년에 소유권을 이 심땡땡님이 가지고 계셨다가 여기 보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때 집을 지으셨나 보네요. 그리고 나서 상속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공유자들도 상속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지. 아마 지분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분 경매가 이루어진 것을 제일 좋아해. 그렇죠. 상속으로 인해서 어떤 지분 관계가 형성이 된 형제나 부모 자식 간의 지분 관계, 이런 형태가 지분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고 해결이 좀 잘 돼. 그렇죠. 아무래도 상속받은 형제들이 그 지분을 다시 되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관정인가요? 여기를 내가 실제로 임장을 나갔는데 이 관정도 있고 주변이 약간 농지 같지 않은 농지처럼 쓰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농작물을 심어 놓다 보니까 관정이 필요한 거고 또 배수 시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물건에 나온 비닐하우스인데 거의 쓰지 않는 비닐하우스 같아요. 거의 저 정도는 창고식으로 썼었고 안에 내용물도 가서 봤는데 거의 뭐 창고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 지금 사진상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 인근의 대지인 것 같네요. 일단 교통적인 요건이 너무 좋아. 사진상으로도 저 아스팔트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뭐 도심가라고 해도 크게 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남에 땅을 좀 소유해야겠다, 하남에 대지를 내가 갖고 싶다라고 했으면 나는 1억 초반대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 이렇게 감정평가서에 보면 차가 진입이 가능하면 차를 이렇게 대놓고 사진을 찍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를 이쪽 안까지 해놓고 사진을 찍었네요. 방금 전 사진에서 보듯이 그 2차선 도로에서 차로 접근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아까 사진상 본 2차선 도로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주차를 하고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지 같습니다. 저 땅을 독립적으로 만약에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옆 땅을 조금만 만약에 연계시키게 된다고 하면 땅 모양이 좋아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하남이라고 하는 희소성 그리고 입지의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우러져서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그렇죠. 가뜩이나 이 하남은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 땅이 귀하잖아요. 당연히 귀하다 보니까 19평이다 20평이다 그 문제가 아니라 살 수만 있다라면 나는 사야 된다고 봐. 그리고 아까 사진상으로는 이쪽 도로만 보였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니까 4차선 도로가 보이네요. 굉장히 입지가 좋아. 그래서 이 땅을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쪼개지든 아니면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얻든 어떤 식으로든 낙찰자가 손실을 볼 확률은 없다라고 봐. 어찌됐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이 제도의 안정성으로 시작된 건데 지분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갈까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렇죠. 저도 전에 한번 입찰한 물건이 이 등기부등본상 추리를 해보니까 공유자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당연히 내가 이 지분을 낙찰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한 적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 솔직히 이 물건도 그래. 이 물건도 2번 정도 유찰이 했는데도 공유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안 들어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온 가족이 출동해서 가져갔대. 그러니까 낙찰자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낙찰자가 우리 회원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마음이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리고 같이 또 임장도 갔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든 좀 땄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분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좀 많이 썼어.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해서 가져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차순위 신고가 의미 없다라고 판단돼서 차순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입찰을 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어도 공유자 우선 매수에 안 들어온 경우도 봤고 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계속 그런 암시를 보여줬으면서도 막상 입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어떤 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예측해서 입찰장에 안 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회원이 제보한 바에 따르면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번 입찰장이 나왔었는데 하필 그때 공유자가 늦게 도착을 했대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될 듯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